대학 연구진과 함께 실시한 사회적 참사 피해자 84명의 심층 면접 결과 이들이 겪는 트라우마는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억이 떠오르면 막 호흡곤란도 오고 답답해요, 막 속이. 속도 답답하고 심장도 막 두근두근하고 네. 그러시죠? 네. 혹시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시간만 있으면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네. 그리고 뭐 집안일 막 아무 저기도 없는데 막 이불 막 뜯어서 빨다든지 네. 제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살아야 오빠가 빨리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가끔 이렇게 비가 오거나 이러면 또 이게 맞아요. 올라오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그다음에 재난 사건에 관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다. 못하죠. 할 수가 없어. 사람을 못 만나고 안 만나고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네. 억지로라도 먹고.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활동을 해보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먹으면 다 소화장애가 와서. 사회적 참사 피해자 가운데 42%가 여전히 불안 증세를 겪고 있었고 우울감에 시달리는 이들도 63%에 이르렀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나쁨 단계에 머물렀고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술이나 담배에 의존하는 경향도 나타났습니다. (10.7%는) 자살을 고민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선 이게 지나간 사건이 아닌 거예요. 바로 어제 일처럼 다시 되살아나는 건 거예요. 너무나 생생하게. 신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은 사고 직후 무안으로 내려와 희생자 가족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심리 상담이 어제 한 15건 정도 진행이 됐거든요. 이 시기에 본인들이 또 왜 이런 과도한 죄책감이라던가 전혀 현실적이진 않지만 내가 지키지 못했다, 내가 말리지 못했고 막지 못했다. 그런데 이렇게 보내놓고 나는 나를 돌보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마음의 거부감을 많이 보이시고. 너무 경황이 없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지금 충격을 받았는지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스로가 지금 충격을 받아서 불안정해졌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고요. 그렇게 알아차린 후에는 회복을 위해서 점차 노력을 해가야 되고. 단 하나의 사고 장면,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당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사고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매우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폭발 장면을 계속해서 보도한다는 것은 그것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간접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근거 없는 루머에서부터 유가족을 모독하는 등 온라인에서 벌어질 수 있는 2차 가해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적 비극 앞에 모두의 세심한 주의와 도움, 서로를 보듬는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내 가족이 직접적으로 희생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내가 건너 아는
사람, 동료가 이제 희생됐고 동료 가족의 유가족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개인의 트라우마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 전체의 이제 트라우마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계엄으로 인해서 사회가 불안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항공기 참사와 같은 이런 사고를 겪게 됐기 때문에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가 커뮤니티 차원에서 불안정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참사는 오랜 기간 동안 지원과 그런 회복을 위한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9.11 테러 사태 이후에 미국이 어떤 그 테러의 충격을 사회 전체적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은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